하겠습니다. 교재 잠깐 보실까요? 이 본 교재는 기본서가 아니라 강의 노트하고 입문서를 겸한 자료인 거 참고로 해주시고요. 그래서 강의 노트 대용으로 준비하시도록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든 자료입니다. 자, 먼저 1절 민법의 구성 및 기본 원리 서론에서 읽어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박스에 보시면 공법관계하고 사법관계를 구별해놨어요. 박스에 이 4페이지요. 4페이지 맨 앞에. 공법은 거기 사례를 볼까요? 사례 1번하고 사례 2번이 있어요. 사례 2번을 볼까요? 사례 2번에 시에서 개인에게 불법 건축물을 뭐 하라고요? 철거하라 동그라미요. 철거하라고 이행강제 명령을 내리는 거. 이건 누가 내린 거예요? 시에서 누구한테요? 개인에게. 시에서 개인에게 불법 건축물 뜯어내라고 이행강제하는 거죠. 이게 무슨 관계예요? 공법관계죠. 공법관계. 그 공법관계는 자유를 두는 거예요? 통제하는 거예요? 통제하고 규제하는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통제와 규제가 중심이에요. 누가 통제를 해요? 누가? 국가나 행정청이요. 국가나 행정청이 통제를 하는 거죠. 개인은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금 내라. 이번 달까지 세금 내라. 누가 내라고 그래요? 국가에서. 이게 공법관계예요. 공법관계. 사법관계는요. 개인하고 개인 간에 자유롭게 결정을 하고 자유롭게 의사결정을 하고 서로 간에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사법관계. 그럼 우리가 공부하는 민법은 무슨 관계? 사법입니다. 사법의 대표가 바로 민법입니다. 그래서 그 민법의 특징 보세요. 1. 사법기관으로서의 민법이다. 민법은 사법입니다. 동그라미요. 두 번째, 일반사법입니다. 무슨 사법? 일반사법이다. 일반사법. 세 번째요, 실체법이다. 민법은 실체법입니다. 그럼 실체법의 반대를 뭐라고 그래요? 절차법이 아니다. 민사소송법은 절차법. 공법은요? 공법은 사법이에요? 규제법이에요? 규제법. 공법은 달라요. 일반 사법이 아닙니다. 그죠? 그 다음 우측에 5페이지요. 형식적 의의의 민법하고 실질적 의미의 민법이 다르죠? 거기다 한번 써볼까요? 아까 민법전은 총 몇 개로 돼 있다고 그랬어요? 1118개로 돼 있다고 그랬죠? 이게 민법전입니다. 근데 우리가 개인 간에 분쟁이 생기거나 이러면 이 꼭 민법전 이것만으로 다 해결 끝나요? 안 끝나요? 안 끝나죠? 이거하고 관련되어진 부속법령이 있어요. 그 부속법령. 호적법이라든지 재외국민 지위에 관한 법이라든지 등기에 관한 법이라든지 다 뭐예요 이거? 민법하고 관련 있는 거죠? 부속법령이 있어요. 호적법 같은 거, 국적에 관한 거, 이런 거 다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속법령 뿐만 아니라 또 뭐가 있어요? 관습법이라는 게 있어요. 관습법이. 관습에 의해서 내려온 법. 우리가 접하게 되는 법은 크게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요. 그럼 여기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 할 때 그건 뭐를 말하는 거예요? 민법전. 이 민법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그래요. 요거를 무슨 법? 형식적 의미의 민법. 형식적으로 민법전에 담아 있는 거. 몇 개? 요거를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여기는 부속법령이나 관습법 이걸 다 합친 걸 전체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이걸 전체를 묶어서. 이거 전체를 합친 걸 뭐라고 그래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 따라서 형식적 의미의 민법과 민법전이죠. 민법전. 요거하고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 항상 동일해요? 달라질 수 있어요? 다르다. 범위가 다르다. 그거 하나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게 더 포괄적인 거예요, 이게. 그죠? 이게 좁은 거고, 이게 좁은 거고. 요거는 법전에 들어있는 거, 법전에 들어있는 1118, 요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요것만을 말하는 거예요. 상속분이 얼마다, 상속분이 얼마다 민법에 들어있어, 안 들어있어요? 들어있죠. 그건 형식적 의미의 민법이에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 근데 그 밖에 부속법령이나 뭐까지요? 관습법까지 포괄한 거, 관습법까지 포괄한 걸 그걸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실질적 의미의 민법. 양자는 같은 게 아니다. 다르다. 그 정도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민법의 구성과 법원 2절 볼게요. 2절. 자, 여기까지가 1절이고요. 1절. 2절입니다. 2절. 민법의 구성하고 또 하나는요. 법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구성. 아까 민법의 구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네 덩어리요. 네 덩어리. 민법은 몇 덩어리로 되어 있다고요? 네 덩어리로. 한번 써볼게요. 맨 처음에 뭐 나와요? 민법 총칙. 두 번째는요? 물권법. 세 번째는 채권법 또는 계약법이라고 그래요. 그죠? 그 다음에 가족법. 몇 덩어리로? 네 덩어리로 구별을 하잖아요. 이렇게 구별하는 거를 무슨 시스템이라고 그래요? 판덱텐 시스템. 판덱텐. 독일의 판덱텐 학파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독일법을 우리가 뺏겨가지고 수개를 해가지고 이런 구성을 해요. 영미법은 이렇게 구성을 안 합니다.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독일법 또는 대륙법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덱텐 시스템에 따릅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법원 보시겠습니다. 법원이 뭐예요? 이 법이 존재하는 거 여기 있어요. 법이 민법전에 이렇게 존재하죠. 민법전 몇 개? 1118개. 그 다음에 이것만 있어요. 부속법령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뭐 관습법 있죠. 그죠? 법이 존재하는 형태 거기다 쓰세요. 법의 존재 형태. 법의 존재 형태를 뭐라고 그래요? 법원이라고 그래요. 법원. 법이 뭐 하는 거? 존재 형식 또는 존재 형태라고 그래요. 존재 형태라고 그러면 쉬워. 형태. 법의 존재 형태를 뭐라고 그런다? 법원이라고 그래요. 법원. 거기 볼까요? 1조가 있어요. 이제 드디어 민법 1조가 나왔어요. 오늘 민법 1조는 부수고 가요. 민법 1조. 민사에 관하여, 민사사건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법률의 동그라미 하세요. 법률 동그라미요. 법률이 뭐예요? 거기다 민법이죠. 민법의 규정이 없으면 뭐에 의하고? 관습법 동그라미요. 관습법. 그럼 민법으로만 규제를 해요? 관습법으로도 해요? 관습법으로도 규제할 수 있죠? 근데 관습법도 없어. 없으면 뭘로 해요? 조리로 해요. 동그라미. 조리가 뭐예요? 사물의 원칙. 사물의 뭐라고 그래요? 원칙. 사물의 원칙이 뭐예요? 네? 조리를 물었더니 사물의 원칙이래요. 사물의 원칙이 뭐예요? 물었더니. 예? 자연의 이치요. 자연의 이치. 무슨 이치? 다른 말로요? 상식이야. 상식. 상식대로 하라 이거야. 상식대로. 자, 그럼 볼게요. 법관이 둘이 소송이 붙었어. 내가 법관인데 둘이 소송이 붙어가지고 둘이 싸워요. 근데 법전을 봤더니요, 법전으로 해결을 못해. 법전으로 해결을 할 수 없어. 법전이 없으니까. 그럼 그 소송 사건을 그냥 돌려보내야 돼요? 돌려보내면 뭐라고 그래요? 아, 여보세요 판사님, 우리 이거 분쟁 해결해 달라고 왔는데 우리 돌려보내면 어떡하라고. 해결을 해야 될 거 아니야. 해결을 안 하면 옷 벗고 나오든가. 그게 또 찾았어요. 뭘 찾았어요? 법전을 다 뒤져도 없어. 1118개. 또 찾았어요. 뭐를 찾아요? 부속법령을 찾아. 부속법령에도 없어. 그럼 뭘 찾아? 관습법을 찾았어. 그랬더니요, 비슷한 건 있고 없어. 비슷한 건 있지 똑같은 건 없어. 관습법에도 없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돌려보내요? 판단해야 돼? 판단해요. 뭘로 판단해요?
조리로 판단을 해요. 조리가 뭐예요? 자연의 이치, 사물의 본성. 그 말이 뭐예요? 상식으로 하는 거예요. 상식으로. 따라서 법전에 없으면 판단을 안 해요? 상식으로 해요? 상식으로 해요. 상식을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조리라고 그래요. 조리. 됐지요? 따라서 민사사건에 관해서 분쟁이나 사건이 터지면 맨 처음에는 뭘로 판단해요? 법률로 해요. 법률. 민법으로. 근데 민법의 규정이 안 나타나면 뭘로 해요? 관습법에도 없으면 조리로 해요. 조리. 그걸 세 개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법원이라고 그래요. 법원. 자, 이때 법은 다시 두 개로 나눠요. 성문법하고 뭘로 나눠요? 불문법하고요. 성문법과 뭘로 나눠요? 이렇게 나눠봅시다. 성문법. 또 하나는 무슨 법? 불문법. 우리는 성문법 국가예요? 불문법 국가예요? 민법전에 만들어놨어? 안 만들었어? 만들어 놓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성문법규가 있는 거죠. 성문법규가. 이걸 안 만들어 놓으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불문율에 따르는 거죠. 이게 불문법이죠. 우리는 뭐에 따라요? 성문법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거기 그 성문법에 법전으로 만들어 놓은 게 성문법이에요. 뭘로 만들어 놓은 거? 법전. 이런 거 보세요. 집안에 가보면, 친구 집에 가끔 가보면 딱 들어가자마자 거실 위에 딱 써 있는 게 있어. 뭐가 있어요? 가훈 해가지고 써 있잖아요. 그죠? 가훈을 써놓은 집이 있어. 뭐라고 써놨어요? 착하게 살자. 그 집의 가훈은 뭐예요? 착하게 살자. 그죠? 예. 그게 뭐예요? 성문법규야. 그 집에는. 근데 딴 집에 갔더니 뭐가 없어요? 가훈은 없어. 없는데 뭐야? 그럼 그 집에는 아무런 전통이 없는 거예요? 전통이 있는 거예요? 있죠? 그게 뭐예요? 그게 불문법이에요. 법규에 가훈에 없지만 대대손손 내려오는 그 집안에 뭐가 있어요? 가풍이라는 게 있어. 가풍. 그거를 뭐라고 그래요? 법전으로 만드는 거 안 만드는 거? 그게 바로 불문법이다. 그럼 그 성문법에 속하는 게 첫째 법률입니다. 법률. 거기다 쓰되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 뭐예요? 민법전. 무슨 전? 민법전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명령. 명령에는 우리가 자주 보게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총리령, 부령, 위임명령, 집행명령 이런 게 있습니다. 그죠? 이게 명령입니다. 명령. 그 다음 세 번째요. 대통령에 뭐가 있어요? 긴급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긴급명령. 이건 법률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법률하고 효력이 균등해요. 그 다음 뒤로 넘겨보세요. 대법원 규칙. 이거는 소송 절차에 관한 거를 대법원에서 규정한 거예요. 다섯 번째 조약이 있습니다. 동그라미에 조약. 외국하고 체결한 조약이죠. 이것도 뭐하고 동일해요? 법률하고 효력이 동일해요. 여섯 번째 조례. 서울시에서 제정한 상하수도 조례 있어요. 그죠? 이걸 조례라고 그래요. 조리하고 달라요. 조리는 뭐예요? 사물의 이치죠. 이치. 자연의 섭리. 조례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자치단체가 제정한 조례를 이렇게 말합니다. 서울시라든가 광주시에서 제정한 조례. 그 조례는 수없이 많죠? 자치단체별로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자기 지역의 특색에 맞게 제정한 거. 이거를 묶어서 뭐라고 그래요? 성문법이라고 그래요. 성문법. 그런데 불문법 보세요. 불문법. 대표적으로 관습법이 거기 들어가요. 뭐가 들어가요? 관습법. 관행이 누적이 돼서 다수인에 의하여 지켜질 정도로 규칙으로 뭐가 된 거예요? 승인된 거를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관행만 있는 거예요? 승인이 돼야 돼요? 법적으로 승인이 된 걸 관습법이라고 그래요. 승인이 안 된 건 뭐라고 그래요? 사실인 관습이라고 그래요. 써보세요. 옆에다 뭐라고 그래요?
사실인 관습. 법하고 사실인 관습은 뭐가 틀려요 그러면? 법규범으로 수용이 되면, 승인이 되면 뭐가요? 관습법이다. 법이다라고 그래요. 법이다. 그럼 법원에서 승인을 안 하면 사실인 관습 그러죠. 사실인 관습. 그 다음 조리를 뭐라고 그래요? 사물의 도리 또는 뭐라고 그래요? 자연의 이치. 또는 우리 판례는 뭐라고 그래요 이거를? 사회통념이라고 그래요. 사회통념. 써보세요. 무슨 통념? 사회통념이라는 말을 써요. 사회통념. 통념이 뭐예요? 구성원에게 통하는 생각을 통념이라고 그래요. 상식이지 뭐 상식. 우리 판례는요 조리의 법원성을 부정해요 인정해요? 인정합니다. 그거 중요해요. 별표하세요. 이 조리가 왜 중요하냐? 왜 중요합니까? 법에 없어. 이 법에도 관습법에도 없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조리로 보충을 해요. 법에 뭐가 없으면, 법에 내용이 없으면 뭘로 보충을 해요? 조리로 보충하는 거예요. 그래 이걸 무슨 규정이라고 그래요? 보충적 규정이다. 보충적 규정. 다음 판례.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생긴 규범이 판례입니다. 이 판례를 우리 판례는 법원성을 부인해요. 별표하세요. 판례에 뭐를 부인해요? 법원성을 인정 안 합니다.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다음 중 민사에 관한 법원이 될 수 없는 거 골라라 그러면 뭐 고르면 돼요? 판례입니다. 판례. 그 다음 네 번째 헌법재판소 결정. 이것도 법률과 동일한 똑같은 요력이 있어요. 법률하고 뭐하고? 똑같은 요력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법원성이 있는 거죠. 그 밑에 보시면 성문법하고 불문법의 장점을 거기다 써놨어요. 성문법은요 거기다 써보세요. 누가 만드는 거예요 이거? 국회나 지자체가 만드는 거예요. 써보세요 거기다. 누가? 국회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쉽게 바꿔요 못 바꿔요? 못 바꿔요. 이거는 한번 바꾸려면 절차가 엄청 까다로워. 그죠? 그래서 안정적이에요. 통일적이고 안정적이에요. 안정의 동그라미 하세요. 성문법은 안정되어 있고 통일되어 있습니다. 통일적이에요. 거기다 쓰세요. 끝에다. 쉽게 못 바꾼다. 끝에다 쓰세요. 쉽게 바꾼다 못 바꾼다? 못 바꿔요. 쉽게 바꿀 수 없다. 이게 특징이에요. 그 다음 불문법은 구체적 타당성이 있어요. 구체적 뭐가 있어요? 타당성이 있어요. 왜냐? 탄력적이고 유연해요. 법전에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럼 뭘로 내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불문율로 내려오는 거예요. 불문율로 쭉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 상황에 가장 알맞아요. 그 당시 상황, 그 시대 정신에 가장 맞는 거죠. 그러니 이거는 탄력적이고 유연한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성문법과 불문법의 각각의 특성이 서로 다릅니다. 불문법 국가의 대표적인 게 어디예요? 영미법입니다. 영미법. 영미법은 성문법이 아니라 뭐예요? 불문법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민법의 적용 범위. 자, 거기 옆에다 한번 써볼까요? 민법의 적용 범위. 윤창중 사건이라고 한번 써보세요. 거기다 무슨 사건이요? 올해 큰 거 한 건을 했습니다. 저분이 저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에 가서 누구를 건드렸어요? 대학생을 성추행을 했습니다. 어디서 했어요? 장소는 미국이죠. 장소는 미국인데 저지른 거는 누가 저질렀어요? 한국 사람이 저질렀어요. 그죠? 그럼 저 윤창중 씨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누가 가져요?
대한민국이 가져요? 미국이 가져요? 어디서 일어났어요? 어디서? 미국에서 일어났죠? 그죠? 그럼 1차적으로 누가? 미국에서 가져요. 미국에 속해 있었잖아요. 미국 땅에서 일어난 거죠. 미국 땅에서 일어난 거를 관할할 수 있어요. 그걸 무슨 주의? 속지주의, 속지주의. 그럼 윤창중 씨가 한국으로 안 왔으면 윤창중 씨는 어느 법을 먼저 받아요? 미국 법, 속지주의에 따라서 미국에 있었죠. 미국 법의 규제를 받아서 처벌받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미국은 성추행이 더 엄격해요. 까다롭고. 그러니까 이분이 어떻게 한 거예요? 튄 거죠. 빨리 튄 거예요. 왜? 잡히면 어떻게 돼요? 미국 법의 규제를 받아 속지주의에 따라서. 도망을 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도망 오니까. 무슨 주의요? 속인주의. 우리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 법의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래 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속지주의가 있고 뭐가 있어요? 속인주의가 있어요. 속지주의는 뭡니까? 그 땅에 속한 사람은 다 규제를 받는 거예요. 그 땅에 뭐한 사람? 그 땅에 속한 사람이 다 규제 대상인 게 속지주의예요. 그럼 윤창중은 미국의 땅 밟았어 안 밟았어? 밟고 거기서 일 저질렀죠? 그때 규제되는 게 속지주의. 거기서 떠나면 안 받잖아. 그래서 뭐예요? 그게 속인주의로 넘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속인주의. 자, 그래서 모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적용을 받는 거죠. 국적이 누구면? 대한민국 국적이면 다 적용받는 게 무슨 주의? 속인주의입니다. 그럼 우리 한국 사람이 동남아 가가지고 술 먹고 거기 싸움을 했어요. 그럼 그 사람이 한국 사람이죠. 그럼 한국법의 규제를 받아 안 받아? 받아요. 그게 무슨 주의? 속인주의죠. 속인주의. 저 외국에 가서 저질렀어도 우리나라 사람이니까. 그죠? 질문 드릴게요. 그럼 양키 애들이, 미국 애들이 한국 여자들을 그 술집에서 패고 그래요. 미국 군인들이. 그죠? 그럼 일단 미국 애들은 한국 사람 이어요, 아니어요? 미국인. 미국 군인. 한국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래서 한국인이 우리 한국법에 적용을 1차적으로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한국인이 아니니까. 그죠? 예. 그런데 일은 어디서 벌어졌어요? 속인주의. 걔네가 한국인이면 적용되죠. 그죠? 근데 피해자는 한국인이어도 가해자가 누구예요? 미국 놈이에요. 그죠? 예. 우리 한국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걔가 저지른 데가 어디예요? 저지른 데가 한국에서 저질렀다. 평택에서. 그러면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서 적용을 받는 거죠. 그런데 걔네들이 치해법권 지역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규제 대상에서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래서 속지주의는 대한민국 영토가 뭐예요? 땅이죠. 땅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죠? 한국인만요, 미국 군인도 한국에서 범죄 저지르면 적용받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의? 속지주의. 그 다음에 장소에 관한 건 뭐 특별히 볼 게 없습니다. 민법은 대한민국 영토 어디에 미쳐요? 전체에 적용됩니다. 대한민국 영토 어디에? 전체에. 거기서 대한민국 할 때 대한민국은 어디까지예요? 대한민국은 어디까지예요? 남한이에요? 북한까지예요? 북한까지 포괄하는 거예요. 거기다 쓰세요. 북한까지 포함하는 개념. 그죠? 이거 해석하는 게 이제 논란이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 땅도 아닌데 어떻게 이게 대한민국이냐고. 그죠? 예, 논란이 있습니다. 학설도 많이 논란이 있어요. 다음, 민법의 해석. 해석하고 적용 문제예요. 자, 법 해석을 왜 하느냐? 법 규정에 다 규정을 해버리면, 법에 규정이 다 돼 있으면 해석할 거 없어요. 그죠? 근데 법규에 규정이 안 돼 있어. 그죠? 법규에 규정이 안 돼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법관이 그 의미를 거기에 맞게 해석해내는 거예요. 그게 법 해석이에요.
자, 법 해석이란 법규가 가지는 의미나 내용을 명확히 뭐 하는 거? 확정하는 거. 법규에 동그라미야. 법규가 가지는 의미 내지 내용을 뭐 하는 것? 명백하게 밝혀주는 게 해석이에요. 법규가 명백한 거예요? 애매한 거예요? 거기다 써보세요. 애매한 법규죠. 애매하고 불충분한 법규. 애매모호한 법규.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명료하게 드러내주는 거라고. 그게 해석입니다. 해석. 그래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임차인이 2기를 연체하면 몇 기를? 2기를 연체하면 계약 해지할 수 있다라고 돼 있죠. 거기다 2기의 의미가 뭐예요? 연속해서요? 띄엄띄엄이야? 그게 해석이에요. 왜? 애매하잖아. 해석이죠. 해석. 그걸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달하고 다음 달하고 연속해서 해야 돼요? 아니어도 돼요? 해석한 거예요. 그게 해석. 그럼 어떤 사람은 뭐라고 그래요? 여보세요. 2기라는 말이 뭐라고요? 아, 연타석에서 2기지. 그렇게 할 수도 있죠. 할 수도 있죠. 왜? 2기라고 그랬잖아. 이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뭐라고요? 그게 아니고 5개월 전에 한 번, 이번 달에 한 번, 2번 밀려도 몇 개요? 아, 예, 이거 가지고 우리 학설 논란이 있는 거죠. 그 의미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밝혀주는 게 해석이에요. 해석. 자, 그럼 법 해석의 사명이 뭐냐? 별 3개. 법 해석의 사명은 법적 안정성이다. 별 3개요. 무슨 안정성? 법적 안정성. 법적 안정성. 다른 말로 뭐예요? 통일성이에요. 법적 안정성이 뭐예요? 통일성. 볼까요?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사람에 따라 사건이 뭐 하지 않아야 돼요? 달라지면 안 되는 거예요. 달라지지 않아야 돼. 즉, 그 밑에 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모든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야 돼요? 동일하게 구속력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법적 안정성. 다른 말로요? 통일성이에요. 통일성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면 기업 회장님이 구속되면, 기업 회장님이 범죄를 저지르면 다 살고 나와요? 다 안 살고 나와요? 다 안 살아요. 돈 없는 사람은요? 죄값 다 치르죠. 그걸 뭐라고 그래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이거 왜 그래요? 사람마다 어떻게 돼요? 같아요, 달라요? 지금 법이. 법의 잣대가 사람마다 같아지고 있어요? 달라지고 있어요? 지금 다르죠. 돈 많은 사람하고 돈 적은 사람이 법의 잣대가 다르잖아요. 그거는 뭐가 깨진 거예요? 뭐가 무너진 거예요? 우리나라에 법적 안정성이 무너졌다 이거죠. 이게 제일 문제죠. 지금 그렇게 법이 움직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고 가변적이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요? 통일적이고 안정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둘째 보세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결해 보세요. 뭐를 저해하지 않는 범위? 법적 안정성을 뭐하지 않는 범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뭐를 추구하는 거예요? 구체적 타당성을 추구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무조건 통일시켜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래? 아니 아까는 좀 전에 뭐라고 그랬어요? 통일성을 깨야 돼요? 깨면 안 돼요? 깨면 안 되죠. 구체적 타당성은 뭐예요? 구체적 타당성은? 구체적 타당성 써보세요. 거기요. 그게 뭐예요? 그 상황에 맞게 써보세요. 뭐에 맞게? 그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라. 그 상황에 맞게 어떻게 하라고요? 탄력적으로 적용을 해라. 그게 무슨 타당성? 구체적 타당성이에요. 그럼 질문 드릴게요. 제가 어렸을 때 그거 본 적이 있습니다. 한 20년 전에. 법원에 갔더니요. 국가보안법 때문에 저는 이제 보안법 위반한 선배 때문에 따라갔습니다. 법원에. 그랬더니 그 직전에 다른 법정에서 열린 거를 잠깐 봤는데 할머니 한 분이 배가 고파가지고 닭 한 마리 훔쳐서 닭 한 마리. 옆집에 있는 뭐를요? 닭을 훔쳤어.
그래가지고 잡아먹었잖아요. 그 무슨 죄요? 절도죄입니다. 절도죄. 남의 닭 한 마리 잡아먹었다고 뭐가 됐어요? 절도가 됐죠. 그죠? 옛날에는 그거 나눠 먹는 사이였습니다. 옆집에서. 그죠? 근데 그거 닭 한 마리 배가 고파가지고 잡아먹었다고 뭐가 됐어요? 절도죄로 신고를 한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 절도를 저지른 거를 법적으로 보면 처벌해야죠. 처벌하는 게 맞습니다. 그죠? 예. 그 다음에 기업의 회장님이요. 기업의 회장님이 범죄를 해가지고요. 엄청난 돈을 횡령을 했다.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입니다, 죄. 처벌하는 건 똑같죠? 처벌하는 건 똑같아. 그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어떻게 해야 돼요? 둘 다 처벌해야죠. 그게 안정성이죠. 통일성이죠. 깨면 안 됩니다. 법적 안정성을. 그죠? 그죠? 근데 기업 회장님은 배고파서예요. 자기가 재물을 더 키우려고요. 더 키우려고 죄를 저지른 거고, 할머니는 배가 고파서 물건 훔쳤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 타당성을 봐가지고 판단을 해라 이거지. 유연하게. 그죠? 이걸 어떻게 동일하게 봐야 되느냐 이거죠. 이게 법관의 고민입니다. 고민. 함부로 막 이걸 법적 안정성을 함부로 뭐 할 수도 없어요. 버릴 수가. 버릴 수 없어. 이걸 해치면 안 돼요. 왜? 이거 해쳐버리면 어떻게 돼요? 법의 뿌리가 무너져요. 법의 뿌리가. 그러니까 법적 안정성을 깨면 안 되는데 대신에 뭐를 포기하면 안 돼 또 그렇다고. 그 상황에 맞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상황에 맞게. 그잖아요. 그죠? 할머니가 어린애가 가서 껌 하나 훔쳤어요. 그걸 동일시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법 해석의 사명은 일단 뭐에 뿌리를 두는 거예요? 뭐에 핵심을 둬요? 법적 안정성이 우선입니다. 근데 그걸 해치지 않을 때 유연하게 구체적 타당성을 모색하는 거죠. 맞죠? 그럼 집안으로 오면 이거 똑같아요. 가장입니다. 딸이 7이야, 딸 7. 그죠? 근데 딸이 생활하고 그 다음에 커나가는 모습을 보니까 다 틀려. 대학을 들어갔더니 애가 하는 게 다 틀리네, 7이. 그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라면 그 딸 제각각이 밤 늦게 들어오네, 술 먹고 오는 애, 남자친구 만나는 애, 그죠? 용돈 거짓말 쳐가지고 돈 더 타나는 애 다 다르죠.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님의 가훈이 뭐냐면 내가 얘기했던 거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리몽댕이 부러뜨려가지고 집 내보내는 겁니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럼 법적 안정성을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라도 어기면 다리 뽀사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쫓아 버려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 넷째가 뭐예요? 넷째가 다리도 좀 저러, 키도 작고요, 늘 안쓰러웠어. 근데 걔가 어떻게 했어요? 걔가 술 먹고 일을 저질렀어. 지난밤에 걔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리 몽댕이를 또 부러뜨려 가지고 내보내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니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유연하게 상황에 맞게 해야죠. 그게 무슨 타당성이에요? 구체적 타당성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버님이 줏대 없이요 모든 딸들한테 뭐라고요? 야, 너 그거 괜찮아 이번에는. 큰딸한테 그랬더니 둘째 딸이 또 뭐라고 그래요? 아빠 왜 저 언니는 그래놓고 나한테는 뭐라고 그래?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안정성이 무너져 버려. 그죠? 일단 뭐를 지키는 테두리를 뭐를 깨면 안 돼요? 법적 안정성 테두리를 깨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에 고민이 있습니다. 고민. 자, 그 다음 법 해석 방법. 제일 중요한 게 물리해석입니다. 별 3개 물리해석. 법조문 동그라면 법조문의 의미에 따라 해석해 주는 게 무슨 해석? 물리해석이에요. 법조문 있는 그대로 거기다 써보세요. 뭐 있는 대로? 법조문 그대로 써보세요. 뭐 그대로? 법조문 그대로 해석하는 게 무슨 해석? 물리해석이에요. 니은 진정한 의미의 법해석은 이거예요. 진정한 의미의 법해석은 뭐를 말한다? 물리해석이다. 왜? 법조문 있는 대로 하는 거예요. 있는 대로. 디귿 문헌의 통상적인 의미에 뭐 한 거예요? 가장 충실한 거예요. 문언 법조문이죠.
법주문의 의미에 뭐한 거? 가장 충실한 해석이 무슨 해석이다? 물리 해석이다. 물리 해석. 이항 두 번째 논리 해석 또는 체계적 해석이라고 그래요. 자, 입법 취지 내지는 뭐를요? 연역 등을 고려하여 연역의 동그라미야. 다른 규정과의 뭐를 고려를 해야 돼요? 고려할 때 체계적 조화 가로하세요. 체계적 조화를 고려하는 해석이 무슨 해석? 체계적 해석이죠. 체계적 해석. 연역을 꼭 참고해야 돼. 연역을 참고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요? 논리 해석.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가 만들었는지 아세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누가? 어느 대통령이? 누구 보호하려고 만드는 거예요? 주인 보호하려고 그래요? 세입자 보호하려고 그래요? 임차인, 세입자가 약자거든요. 약자. 그죠? 예. 자꾸 나가라고 그러고 내쫓아 버리잖아. 그죠? 그래서 그 세입자를 뭐 하려고 그래요? 법으로 보호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그죠? 누가요? 전두환 씨가 만들었어요. 우리가 아는 독재자의 전두환 씨가. 예. 그럼 연역적으로 볼 때 주인 보호하는 거예요? 이거 세입자 보호하는 거예요? 세입자를 보호하려고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강력하게 법의 이름을 빌려가지고. 그게 무슨 해석이에요? 논리 해석이에요. 논리. 연역이라든가 입법 취지를 고려해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계약기간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딱 지나버렸습니다. 근데 주인도 세입자도 나가라 마라 서로 간에 아무 얘기가 없습니다. 2년은 지났어 안 지났어요? 지났어요. 그걸 무슨 갱신이라고 그래요? 묵시갱신이라고 그래요. 묵시갱신되었다. 2년이 지났는데 가타부타 말이 없다. 그걸 무슨 갱신? 묵시갱신이에요. 그럴 때는 계약 해지를 중간에 해지하는 건 누가 해지하는 거예요? 중도 해지를. 중간에 해지해가지고 나갈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주인이요, 임차인? 임차인만 중간에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조문에 누구만? 임차인만 뭐 할 수 있다? 해지해서 보증금 받아갈 수 있습니다. 주인은요? 해지를 못해요. 2년 동안 주인은 해지를 못하게 돼 있어요. 법에. 그러면 여기 볼게요. 법조문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인법에 보면 임차인만 묵시갱신이 되면 임차인만 언제든지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효력은 석 달 후에 생긴다. 라고 법에 되어 있어요. 오케이요? 누구만 해지할 수 있어요? 임차인만. 반대로 뒤집으면 반대 해석은 뭐예요? 그럼 임대인은 해지할 수. 예, 그게 반대 해석이죠. 디귿 보세요. 규정되지 않은 사항. 규정했어요? 규정 안 했어요? 규정 안 된 거에 대해서 뭐를요? 반대 결과를 인정하는 게 반대 해석이에요. 예를 볼까요? 시효 이익을 완성 전에는 미리 뭐 할 수 없어요? 포기할 수 없다. 완성 전에 동그라미요. 완성했어요? 완성 후에요? 완성 전이요? 전에는 포기 못해요. 전에는. 그럼 뒤집으면 반대 해석을 하면 어떻게 돼요? 완성 후에는 뭐 할 수 있어요? 포기할 수 있다. 이게 무슨 해석? 반대 해석이에요. 반대 해석. 질문 드릴게요. 이거 또 한번 해볼게요. 제 친구가 대기업 다니는데 큰형님이요. 얘가 막내고 큰형님이 있고 누나 있어요. 근데 큰형님이 그렇게 사고를 치는 거예요. 부모님 재산을요 다 까먹었어. 집하고 토지하고 건물 사둔 거 다 까먹은 거예요. 누가요? 큰형이. 그럼 그대로 뒀으면 유산을 많이 받을 수 있었는데
큰형이 사고를 계속 쳐가지고 어떻게 한 거야? 재산을 다 날려먹은 거죠. 동생이 제 친구인 동생이 받을 재산이 없어요. 예. 근데 엄마 눈에는 엄마가 아직 살아계셔. 어머님이 누가 제일 안쓰러워요? 누가 제일 안쓰러워? 엄마 눈에 그 큰아들이. 그죠? 왜요? 제일 가난하거든 지금. 그럼 엄마는 뭐 하려고 그래요? 이 막내는 잘 살아. 누나도 그렇고 사고 안 쳤으니까. 사고만 안 쳐도 성실하면 살죠. 예. 이거 엄마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빌라가 하나 있어요. 빌라가 하나 재개발되는 거. 그럼 그 빌라를 누구한테 주려고 그래요? 아, 또 큰형한테 또 주려고 그러는 거지. 이 동생이 가서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잘 보세요. 형한테 가서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형, 내가 형 빚 갚아준 것만 10억이 넘어 지금. 내가 형 빚 갚아준 것만. 거기다 엄마 땅, 아버지 땅, 건물 지금 4건이나 해서 드셨잖아, 형. 그럼 이젠 형 정말 도의적으로 상속 포기각서 써. 여기다 포기각서 써줘. 그럼 내가 형한테 아파트 전세 하나 하고 차는 내가 하나 마련해 줄게. 뭐를 쓰면? 상속 무슨 각서? 포기각서를 써주면. 그래, 그걸 받았잖아요, 큰형한테. 그리고 전세 얻어줬어. 차도 사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럼 큰형이 써준 각서가 무슨 각서? 상속 포기각서죠. 상속 포기는 언제 하는 거예요? 상속 포기는? 상속 포기라는 게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하는 거예요? 돌아가신 후에 하는 거예요? 돌아가시기 전에 포기한 거는? 예, 효력이 없어요. 그럼 상속 포기는 언제 해야 돼요?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죠? 오늘 돌아가셨어. 그럼 상속 받을 수 있죠? 돌아가시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큰형이 와서 술 먹고 얘기하는 거죠. 뭐라고? 야, 동생, 내 미안해. 내가 상속 지분이 있는데, 엄마한테 받을 지분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게? 내가 포기할게. 니네 둘이 나눠 가져. 내가 그동안 엄마한테, 니네한테 빚진 거 많으니까. 그걸 언제 포기해야 돼요? 돌아가시고 난 연후에 어떻게 해야 돼요? 포기한다는 각서를 써줘야 돼요. 그래야 효력이 있어요. 반대 해석을 하면 뭐예요? 반대 해석을 하면? 사망 전에 포기한 거는 효력이 없어요. 이게 무슨 해석? 반대 해석이에요. 반대 해석. 디귿에 있는 반대 해석. 그럼 니은의 유추 해석 보세요. 니은의 무슨 해석? 유추 해석이요, 밑줄이요. 유추 해석. 유추 해석. 규정이 없느네요. 규정이 없는 거예요, 밑줄이. 없는 거. 법규에 있어요, 법규에 없어요. 거기다 쓰세요. 법규에 없다. 쓰세요. 법규에 없다. 없는 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유사한 동그라미야. 유사한 사항에 동일한 결과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 유사한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돼요. 법규에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뭐 한 거를요? 유사한 사항을 인정하는 거를 유추해석이라고 해요. 유추해석. 거기다 써보세요. 그러면 거기다 써볼까요? 이렇게. 점유의 승계 규정. 뭐의 승계요? 점유. 점유를 뭐 하는 거? 승계 규정을 등기 승계, 등기의 승계 규정. 등기의 승계. 이거는요, 법규에 없어요. 법규에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법규에 없는데
점유의 승계 규정, 이 점유의 승계 규정을 법규에 없는 어디에도 등기 승계에도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적용하는 거예요. 그걸 무슨 해석? 유추해석이에요. 유추해석. 비슷한 거를 여기다 갖다 쓰는 거예요. 비슷한 거. 비슷한 거를 쓰는 게 유추해석이에요. 비슷한 거를. 반대 해석은 뒤집는 거예요. 뒤집는 거. 그 다음에 니을의 확장 해석은 문헌을 넓게 보는 거고, 축소 해석은 좁게 보는 거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럼 준용 동그라미요. 준용이 뭐예요? 빌려 쓰는 거, 끌어다 쓰는 거예요. 끌어다가 앞에 거를 끌어다 쓰는 거예요. 끌어다 쓰는 거를 뭐라고 그래요? 준용. 그 다음 추정의 별표. 추정하고 간주가 틀리죠? 거기다 써보세요. 기한의 이익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이익이요? 기한의 이익이 있어요. 기한. 만기가 되기 전에, 만기 전에 내가 누릴 수 있는 거. 그걸 무슨 이익? 기한의 이익. 이건 누구를 위해서인 거예요? 이거 준 거예요? 채권자요, 채무자요? 채무자를 위한 거로. 채무자를 위한 거로 간주해요, 추정해요? 추정합니다. 기한의 이익은 누구를 위한 걸로? 채무자를 위한 걸로 뭐 한다? 추정합니다. 추정. 간주되는 거예요? 추정되는 거예요? 추정되는 거예요. 추정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반증할 때까지요. 반증할 때까지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반증이 되면, 반대 증거가 나타나면 그대로도 있어요? 뒤집어져요?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뒤집어질 수 있는 게 추정이에요. 간주는 뭐예요? 간주는 뒤집어져요? 안 뒤집어져요? 이건 안 뒤집어지고 확정된 거. 이거 확정. 확정된 거. 이거는 확정이 안 된 거야. 그죠? 예. 이건 확정된 거예요. 그대로 효과가 나타나는 거. 그대로. 그 다음에 목적론 쪽에서 뒷장 넘겨볼까요? 무슨 해석이요? 목적론 쪽 해석은 법의 제정 취지나 정신에 따라서 해석을 해주는 방법을 무슨 해석이라고 그래요? 목적론 쪽 해석이라고 그래요. 목적론 쪽 해석. 거기다 써볼까요? 가로하고요. 친일 재산 환수에 관한 법. 친일 재산 뭐에 관한 거? 환수에 관한 법. 친일파들이죠. 걔네들이 가지고 있었던 땅을 어떻게 하는 거? 환수하기로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법의 제정 취지나 정신에 따라 해석하는 목적론 쪽 해석이에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법의 적용이 있어요. 법의 적용. 법의 해석하고 적용은 틀려요. 거기다 써보세요. 법의 해석하고 법의 뭐하고요? 적용은 같다야 다르다야? 다르다. 이거 다르다. 이거 다른 거. 이거는. 이건 해석하는 거고 이거는 적용하는 거잖아요. 해석은 언제예요? 법규가 또렷해요? 법규가 애매해요? 애매한 거를 밝혀주는 게 해석이고, 적용은요? 분쟁이 생긴 걸 법조문에다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법조문에 집어넣는 거. 그걸 뭐라고 그래요? 적용입니다. 전종. 거기 법의 적용이 뭐예요? 분쟁을 법규에 맞게 해결하는 거예요. 거기 사례 볼게요. 갑이 을에게서 자전거를 빌렸어요. 빌리면 뭐예요? 돈 받고 빌리면 써보세요. 임대차. 돈 받으면 임대차. 안 받으면 사용대차. 빌려서 타다가, 빌려서 타면 뭐예요? 갑하고 을하고는 계약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무슨 대차 계약이요? 사용대차나 임대차. 임대차라고 합시다. 무슨 대차 계약이 있어요? 임대차라고 하는 계약 관계가 있어요. 예컨대 저기요, 강촌에 놀러 갔어요. 거기 가면 뭐 빌려줘요? 자전거 빌려주죠? 빌려가지고 막 타다가 어떻게 했어요? 도로를 막 타다가 어떻게 했어요? 사람을 쳤는데 보니까 누구야?
주인 쳤어, 주인. 그럼 여기는 임차인이죠? 임차인이 누구를 쳐버렸어요? 주인을, 임대인을 어떻게 했어요? 쳐버렸어요. 사고를 냈어요, 사고. 사고 나는데 저 사람이요? 다쳤어요. 요즘 자전거 사고가 많습니다. 예, 제가 아는 분도, 잘 아는 분도, 자기 아들이요, 고등학교 다니는데 고1인데, 고1이니까 혈기왕성하죠? 자전거를 타고, 예, 속도를 내가지고 막 지나가는데, 횡단보도에 할머니가 딱 건너는데 딱 쳤는데, 바로 거기서 직사했어요. 할머니가. 자, 어쨌거나 그러면 임차인이 빌렸으니까 자전거 돌려주면 돼요. 뭐 돌려주면 돼요? 자전거 돌려줘야죠. 자전거를 뭐 해줘야 돼요, 원래는? 계약 끝나면 뭐 해줄 의무가 있어요? 돌려줄 의무가 있습니다. 자전거 반환해줄 의무 있어요. 왜 돌려줘요? 계약 관계가 있으니까. 그럼 주인은요? 주인은 뭐 돌려달라고 그래요? 자전거 내놔라 이거죠? 자전거 돌려달라. 자전거 뭐 해달라고요? 돌려달라고 할 뭐가 생겨요? 청구권, 채권이 생겨. 여기에 청구권이. 왜 생긴 거예요? 뭐에 의해서? 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서로 간에는 계약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얘가 타다가 고장냈으면, 얘가 타다가 뭐 했으면? 고장냈으면, 그럼 얘는 얘한테 어떻게 해야 돼요? 변상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자전거 고장내면 변상해야죠? 그게 채무불이행이에요.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은 서로 간에 뭐가 있을 때요? 계약이 있는데 계약대로 사용을 안 했다 이거죠. 그때 얘가 얘한테 지는 책임이 무슨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이에요. 채무불이행 책임은 서로 뭐가 있을 때? 계약이 존재하는 거예요. 계약이 존재하는데 한쪽 편이 위반했다 이거. 그때 지는 책임을 무슨 책임? 채무불이행 책임이라고 그래요. 채무불이행 또는 계약불이행이죠. 계약불이행. 채무불이행 책임입니다. 고장났다 그럼 얘가 고쳐줘야죠. 그냥 갖다 주면요, 얘가 그냥 자전거 가지고 오면 주인이 뭐라고 그래요? 예, 자전거 원상 복구해서요, 원래대로 고쳐주세요 라고 이쪽에서 청구권이 있어. 청구. 얘는 채무 이행을 똑바로 안 한 거야. 똑바로 안 한 거죠. 근데 이번에는 뭐가 났어요? 사고 났어요. 얘가 자전거 타다가. 그럼 얘는 얘한테 무슨 책임져요? 불법행위 책임져요. 무슨 책임이요? 써보세요. 무슨 책임? 불법행위를 저지른 거예요. 여기가 가해자가 된 거예요. 여기가 뭐가 돼서? 가해자. 가해자. 손해 물어줘야죠. 저쪽으로요. 여기 장애를 입었다. 얘가 장애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장애 입었어요. 그러면 여기는 피해자입니다. 피해자. 피해자, 여기는 가해자. 그럼 누가 채권자예요? 누가 손해배상 요구해요? 갑이, 피해자가 쟤한테 뭐예요? 손해배상 채권 생겨요. 뭐가 생겼어요? 손해 변상해달라고 하는 채권 생겼어요. 손해배상해달라고 하는 뭐가 발생해요? 청구권이요. 청구권이. 얘는 손해배상 의무자입니다. 채무자입니다. 얘가. 의무자. 변상해줘야죠. 뭐 때문에요? 불법행위를 저질렀기 때문에. 불법행위. 자, 그럼 그 불법행위를 우리 민법에는 뭐라고 규정을 해놨느냐? 볼게요. 750조가 규정을 해놨어요. 750조. 고의 또는 과실로. 고의 과실에 관하세요. 고의 과실로 인한 무슨 행위요? 위법 행위에 동그라미. 동그라미 쳐보세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무슨 행위? 위법. 위법이 뭐예요? 법을 어긴 거예요. 법을. 이 사람아, 자전거 탈 때는 옆을 잘 살펴야 될 거 아니에요. 전방을 살피지 않은 거죠? 예, 위법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뭐를 가한 거?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뭐 할 책임이 있어요? 배상할 책임이 있어요. 그 후단을 법률 효과라고 그러고요. 전단을 법률 요건이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앞쪽을 뭐라고 그래요? 법률 요건. 뒷부분 결론을요. 결론을 법률 효과. 법률 효과로 뭐가 생겨요? 피해자가 손해배상. 얘는 청구권이요. 얘는 의무가 생겨. 손해배상 의무가 생기죠? 어떤 요건을 갖춰야 돼? 어떤 요건을 갖추면? 불법행위의 요건이 3가지예요. 써보세요. 불법행위의 요건 3가지. 요건 3가지요. 저 동그라미 3개에다 써보세요. 불법행위의 요건이 뭐예요? 고의 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과실이 있어야 돼요. 누구한테요? 가해자한테. 가해자한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피해자한테 뭐를 줘야 돼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타인이 피해자입니다. 타인이 누구요? 피해자. 타인에게 뭐를 가한대? 손해를 가야 돼요. 손해. 손해 발생입니다. 손해 발생을 해야 돼요. 손해 발생이죠? 거기 손해, 정신적 손해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거기 없잖아요. 정신적 손해는. 그냥 뭐라고만 돼 있어요? 손해라고만 돼 있죠? 그때 손해에는 무슨 손해도 들어가요?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무슨 손해도? 정신적 손해도 들어가는 거예요. 정신적 손해도. 왜? 손해라고만 돼 있죠. 그죠? 그 손해에는 뭐까지 들어간다? 재산상 손해. 뿐만 아니라 무슨 손해? 정신적 손해도 들어간다. 그럼 가해자는 뭐가 있어야 돼요? 고의 과실이 있어야 돼요. 내가 고의로 했든 과실로 했든 다른 사람에게, 피해자에게 뭐를 줬어요? 손해를 입혔다 이거죠. 단 그 행위가, 이 사람이 한 행위가 무슨 행위여야 돼요? 위법 행위여야 돼요. 무슨 행위? 위법 행위. 그러면 뭐가 성립하는 거예요?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이라 이거죠. 이게 손해배상입니다. 결론이. 불법 행위로 손해배상할 책임이 있다. 질문 드릴게요. 제가 사우나를 간 적이 있어요. 사우나를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딱 돌아서 나오는 순간에 뭐를 받느냐면 딱 내리는 순간에 앞에서 반짝하는 거예요. 반짝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가 엘리베이터입니다. 여기 엘리베이터. 딱 나왔어요. 딱 나왔는데 여기서 여기서요. 아주머니가 뜨거운 물을 가지고 여기로 갔었어요. 뜨거운 물을. 딱 가는데 이쪽에서 누가요? 꼬맹이가요. 6살짜리 꼬맹이가 빡 뛰어오다 여기서 그대로 팍 부딪혀가지고 물을 뒤집어 썼어요. 엄청 뜨거운 물을. 애가 여자인데 여기를 화상을 다 입었잖아요. 6살짜리 여자애가. 누구 잘못이에요? 이거 채무불이행이에요? 불법행위예요? 불법행위야. 이게 불법행위. 이 사람이 이쪽한테 뭐를 입혔어요? 손해를 입혔어요. 고의로요? 과실로요? 과실이죠. 일부러 한 게 아니죠. 이것이. 과실이죠. 무슨 과실이요? 뜨거운 물을 가져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되는데 그걸 조심을 게을리한 거죠. 과실이에요. 과실. 아주머니에.
그 여기서 부딪혀가지고 이게 얘 화상을 입었잖아. 그럼 이쪽도 잘못했어 안 했어요? 얼라도요. 얼라도 잘못했죠. 왜? 그거 뛰어다니면 안 되잖아. 그죠? 거기서 지금 실갱이 하는 거 실갱이. 왜요? 애 화상을 이만큼 입었다고 여자애가. 그죠? 그럼 재산적 손해, 재산상 손해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애가 지금 얼굴 화상을 입었는데 여자애가. 그럼 뭐까지요? 정신적, 애가 입을 정신적 손해를 생각을 해줘야죠. 그걸 어떻게 하라고요? 배상을 해야 돼. 그럼 그 배상하기만 1억이다. 그 배상이 1억이다. 그럼 1억을 이쪽 아줌마가 다 물어요. 애 과실하고 상계를 해요. 그게 무슨 상계? 과실상계를 해요. 무슨 상계? 과실, 쌍방과실이죠. 이건 무슨 과실이요? 쌍방간에 뭐가 있어요? 과실 있잖아. 그럼 과실 어떻게 해요? 비율이요. 비율에 따라 어떻게 한다? 상계 처리한다. 이걸 무슨 상계라고 그래요? 과실상계라고 그래요. 과실상계. 이거를 부부싸움 잘하는 사람들은 잘 알아요. 그죠? 서로 치고받거든요. 남자가 퍽 때리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전화기 던지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법정에, 이혼 법정에 와서 어떻게 해요? 서로 쌍방과실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그때 하는 게 무슨 상계? 과실상계. 이게 법의 적용입니다. 법의 적용. 분쟁이 생겼을 때 적용해가지고 분쟁을 풀어내는 거예요. 그게 법의 적용이라고 해요. 자, 여기까지 해서 서론 살펴보셨고요. 2장 권리 의무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을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대단히 감사합니다.